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달 크몽 공시 국어 개강 하겠습니다. 어, 시험이 이제 서서히 다가오면서 여러분들 이제 긴장도 많이 되고 있고, 어, 지금 특히 올해 2025년 공시는 국어 영어의 어떤 전면 개편 그런 첫 시험이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기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첫 시험이기 때문에 떻게 효과적으로 공부했느냐 거기에서 이제 결국 합격이 좌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국사나 전공 과목 두 개에 대해서는 기존의 어떤 기출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이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각각 여러분들이 따라가고 있는 선생님의 어떤 그런 전문 노하우로서 나름대로 어떤 합격점 점수에 지금 도달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영어와 이제 국어가 이제 올해 시험에 큰 변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제 시점에서 오늘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조금 오늘 또 질문도 있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하고 여러분들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번 2월 수업을 임해야 되느냐 뭐좀 설명하고 오늘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일단 대형 학원을 중심으로 보면 그 다음에 중소학원 그 다음에 선생님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태동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전에 공시 한창 붐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공무원 준비한다 하면은 거의 헛수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뭐 노량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그 수험생이 그 헛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종합반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헛수들이 거의 다 빠진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분 그런 어떤 수험생들이 지금 이 경쟁을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대형 학원을 지금의 어떤 준비하는 어떤 인원을 살펴봤을 때 일단 평균적으로 한 100명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중간 정도의 학원은 종합반이 한 50명이라 치고 그러면 이제 선생님 기준은 예를 들어 한 20명이라 칩시다. 20명이라 치고 자 그랬을 때 여기 100명에서 과거에도 그랬지만 과거에서는 종합반 합격률이 평균 5%라고 합니다. 5%. 5% 미만이 되는 경우 있죠. 근데 지금은 거의 그 수치가 더 떨어져서 3%에서 5%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형 학원에서 합격하는 이 100명이 종합반 수업을 듣는다면은 합격자는 3명에서 5명 정도가 나온다. 많으면 5명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에 합격생 중에서는 뭐 일행직도 있고 우리처럼 교육행정직도 있고 교정직도 있고 기술직, 사회복지직 등등등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 오늘 제가 뭐 아주 가격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고 문제풀이 담당 강사님 설명을 듣고 쭉 수업을 따라가겠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 국가직은 지금 시험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지방직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점에서 요 인원만 합격한다. 그러니까 1등에서 100등으로 이렇게 각 시험이 모의고사 있을 때마다 성적이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95명은 다 전부 다 불합격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여기 각 그 서울을 중심으로 뭐 대형 학원들 지금 이 정도 종합반 인원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몇몇 학원 빼고는 그랬을 때 현재 내 실력이 지금 1위에서 5등 사이로 들어가면은 뭐 올해 시험 2025년 시험 뭐 합격을 바라볼 수 있다. 근데 이 학생들이 성적이 갑자기 막 추락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계속 이 상위권을 유지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뭐 40 몇 등,
20 몇 등. 그런 학생들이 갑자기 이 학생들을 앞질러 가고 그런 경우 없다는 이야기죠. 절대로 요행을 바라는 수 없다. 이제 옛날에는 암기형 시험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조금 이렇게 맴돌더라도 이 암기력이 힘을 붙여가지고 엄청난 속도로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또 상위권 진입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이 올해부터 이 시험은 전부 다 이제 국어, 영어가 다 이해도의 시험이고 논리적 시험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이제 거의 고정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적이 뭐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막 올라가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종합반 수업 듣는 분들은 혹시 이 영상을 유튜브에서 듣는다면은 한번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고 내가 여기서 지금 1위에서 5등 사이로 들어가지 않는다 하면은 몇 개월 지나면 한번 합격 가능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종합반에서는 지금 선생님처럼 이렇게 단가로서 그 매월 수강료를 받진 않죠. 거의 종합반은 그냥 수백만 원을 한 번에 받지 않습니까? 처음 등록을 할 때. 그게 이제 학원의 전략이죠. 왜냐면 이제 이 학생들은 여기 합격권이 되지 않는 나머지 95명은 이미 수백만 원을 내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다녀야 되는 상황이죠. 미련을 못 버리고. 그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오늘 팩트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 심할 겁니다. 막 계속 시험을 쳐보는데 그거는 옛날 시험이 아니고 자꾸 이렇게 이해도의 시험이고 뭐 논리 명제 나오고 강화 약화 나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렇게 조금 내가 맞춰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우리 수험생 중에도 선생님, 수강생 중에도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차이점을 갖고 이제 극복해 나가냐 그걸 지금 이야기할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일단은 수백만 원을 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이 아깝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됩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은 학원 수강 규칙상 환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다니는 거예요. 기숙사 학원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에게서는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지만은 지금의 시점에서 뭔가 성적을 역전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암기의 시험이 아닌 그런 논리 이해도의 시험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아시고 현명한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중소 50명의 어떤 그 대형 학원, 그 공단계나 뭐 매각 나머지 어떤 중간 정도 학원 50명 종합반에서는 위험이 더 큰 게 뭐냐 하면은 여기서는 합격생 수가 뭐 한 2명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종합반에서. 그럼 이제 48명이죠, 그죠? 48명인데 여기서 왜 위험하냐면은 여기서는 그 문제 자체를 국어든 영어든 한국사든 뭐 전공 과목 2개든 간에 각각 개인 강사가 문제를 낸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소속된 개인 강사가 문제를 내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의 편향성이 강하다는 이야기죠. 지역적인 내용이 된다. 이렇게 자기가 뭔가 엮어나갈 수 있는 그 문제 유형만 계속 이 종합반 학생들한테 계속 주입을 시키다 보니까 결국 문제 응용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국어, 영어가 기출 데이터 중심으로 나왔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대형학원의 종합반이든 개인 강사 추측의 중소학원이든 기출이라는 어떤 그 데이터 뱅크 안에서 결국은 뽑아서 이제 문제를 풀이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지금은 인사이트 신체가 제시한 게 1차, 2차 딱 2가지 문제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그걸 똑같이 낸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어떤 식으로 응용이 되어서 나올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은 선생님이 딱 흡수도를 다 빼고科目에서 상담을 통해서 맥시멈 20명까지는 제가 끌고 가는 이유가 바로 이건 겁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모든 문제집을 다 풀어준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이제 국어 같은 경우 영어는 선생님 또 자체의 어떤 그 어떤 문제 선생님 방향성에 맞춰서 가는 거지만 특히 국어 같은 경우는 김태동 문제집 여러분 김태동 언어 이게 여러분들이 9월에서 12월까지 작년 이론 강좌를 다
들었죠. 거기에 해당되는 예제 문제라든가 거기에 문제를 제가 다 세알려 보니까 약 241문제가 되더라고요. 241문제고. 그리고 이제 실전 모의고사 문제가 59문제가 돼요. 59문제. 그러니까 다 따지니까 약 300문제가 되는 겁니다. 300문제로 보면은 모의고사로 치면은 15회분이 되는 거죠. 동영 모의고사로 치면 15회분이 되고 그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은 7급 피셋 유형 다 들어가 있고요. 선생님 만든 문제가 없습니다. 전부 다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5급 고시에서 나왔던 문제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 경력 채용, 민경채라고 하죠. 민경채 문제도 이게 주요한 문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선생님이 내용을 만들었고 문제 배치를 시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셋에서 뭐 예를 들어 편입 언어 논리라든가 고시라든가 7급은 요 교재와 문제풀이로서 주축으로 따라가시면은 거의 뭐 합격권 점수가 나올 것이고 근데 여기서 굉장히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더라도 여러분들 구급 준비하는 들 따라갈 수 있도록 굉장히 선생님이 천천히 상세하게 설명이 들어가고 있고 그 지금 이제 우리 문제집 풀이하면은 이 이론 배웠던 게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느낄 수 있는데 자, 문제는 뭐냐? 7급 이상을 준비하는 분들은 편입 원어 논리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내용을 100%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뭐 70% 이수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계속 반복을 해서 100%를 만들어야 되고 9급을 준비하는 분은 제가 작년도 9월에서 12월 때 이론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9급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걸 100%다 알려고 끌어들이지 마라. 그 가욕을 부리면 안 된다. 최대한 이해하는 영역까지는 가라. 한 60%까지 간다면 거기서 멈추어라. 그 이상을 얻어내려고 반복 학습을 하는 것은 이건 무리수다. 거기서 70%까지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까지 만든다면은 된다. 최고다, 최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아무리 어렵고 어려운 문제라도 50%는 넘기라는 이야기, 5, 60%의 이해도를 갖추라고 했어요. 그러면 9급에 해당되는 지금 대한민국의 시중에 나오는 모든 문제는 다 커버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어요. 그걸 지금 현재 합격권 점수에 들어가는 분들은 그걸 많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다 풀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 대형 학원에서 이 대형 학원에서는 나오는 문제집이 거기 메인 선생님 자체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의 어떤 의견이 반영되는 게 원고로 반영이 되겠지만은 학원의 어떤 문제 만드는 기획 스텝이 있는 거예요. 그네들이 다 이렇게 의논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학원의 개인 강사에서 만들어내는 퀄리티와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딱, 각 대형 학원의 문제집 다 풀어드리죠. 지금 공단기에서 대표 문제집을 지금 풀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에서 나오는 대표 문제집도 풀어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번 달 우리 해커스도 다 끝나게 될 것이고, 해커스 문제집도 다 풀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지난주 선생님이 여러분들 공지사항 보내드렸죠. 가장 지금 최근에 나오는 최신 문제집, 최신 동명 모의고사도 또 해커스 끝나자마자 바로 풀어드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제가 문제 개수를 세알려 보니까 6까지 다 합치면은 9까지는 한 1000문제 정도는 풀고 들어가겠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면 이제 지방지까지 또 한 1000문제도 푸니까 약 한 2000문제를 여러분들이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형 학원에서는 95명은 지금 현재 불합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소 학원에서는 48명은 지금 현재 1, 2등 빼고는 다 불합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문제의 편향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그 해커스 공무원을 따라가는 분이 있다 칩시다. 또는 메가를 따라가는 공무원이 있다 칩시다. 준비생이. 그네들이 다른 어떤 회사들 그 문제를 풀지는 않겠죠. 학원의 규칙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선생님은 기출 문제부터 시작해서 전체 문제를 다 풀어드리기 때문에 편향적인 어떤 문제에 사로잡힐 수 있는 그런 약점을 다 여러분들이 극복하게 만들어 드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차이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국어에서 지금 100%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합격권 기준에 들어가 있는 분이 지금 한 50% 정도 됩니다. 나머지 50%는 아직 합격 기준으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 합격 점수에서 약간 밑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지금 이쪽 쪽하고 다르게 왜 지금 가능성을 두고 가야 되느냐면은 선생님이 편향적인 어떤 문제지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전체 문제를 다 풀어드리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취약한 영역이 있다. 예를 들어 뭐 내가 공공 언어 어떤 지문을 갖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최소한 그 공공 언어를 국가직까지 첫 문제를 풀기 때문에 예를 들어 500번 이상은 반복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문제를.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저는 어느 정도 아무리 내가 예를 들어 국어가 어느 정도 내가 약하다 하더라도 그 선생님의 설명만 잘 반복 학습을 이해만 한다면은 극복이 되는 부분이죠. 명제도 마찬가지고 강화 약화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문이 긴 거 오늘 이제 질문 들어왔는 것 중에 질문이 굉장히 아니 지문이 굉장히 긴데 선지가 이렇게 나왔을 때 지문에서 내용하고 선지 내용이 초반에 이해가 안 될 때 대충 그냥 읽고 답을 찍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것은 많은 수험생이 겪는 고민과 비슷할 건데, 선생님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라는 오늘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면은, 국어라는 게 옛날처럼 암기식 시험이 아니라, 결국은 지문과 선지의 어떤 그 논리 맥락을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하루아침에 이어지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고, 글을 갖다가 보고 정보를 또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독해력이 된다면은 빠르게 이렇게 적응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여의치 않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한두 달 만에 갑자기 막 이렇게 선지하고 지문의 어떤 부분이 바로 이해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꾸준한 연습만이 해결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각 영역별로 지금 국가직까지 일단 첫 문제를 생각하십시오. 그때까지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단계별로 조금씩 올라가는 상황인지 아니면 정체되고 있는지는 선생님이 매 시간마다 여러분 성적이 이제 선생님한테 오지 않습니까? 그걸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선생님이 이 학생은 뭐가 약하냐 아니냐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지금 여기 수업 듣는 학생 중에는 일행직, 그다음 교행직, 그다음 교정직, 사회복지직, 그다음 기타 기술직 여기 지금 수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마다 기준점이 다 다르죠. 예를 들어 일행직하고 교행직 같은 경우는 거의 90점을 일단 생각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프를 풀어나갔을 때는 평균 내가 8, 9개가 되는 기준점이 항상 쌤한테 성적이 보여줘야 되고 동영으로 나갔을 때는 당연히 18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2,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근데 사회복지직이나 기술직이나 교정직 같은 경우는 일행직, 교행직하고 컷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하프 같으면은 7개, 7개의 기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기준점이 되는 걸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동영일 때는 14개에서 15개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추어서 선생님이 질문에 대한 난이도가 달라요. 어떤 학생에게는 제가 조금 좀 난이도가 높은 질문을 하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그 학생은 일행직이나 교행직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조금 난이도, 이해도가 높은 문제를 좀 질문을 많이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 국어 컷이 옛날의 컷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한 75점에서 내가 나올 수 있는 합격분 기준으로 봤다면 거기에 맞는 제가 수준에 대한 또 질문을 할 것이고 그래서 아주 난이도가 높다. 이 문제를 내가 계속 틀린다. 근데 그분이 예를 들어 사회복지직을 준비하는 분이다. 그럼 거기에 대한 고민 안 하셔도 된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목표하는 게 75점에서 왔다 갔다 한다. 또는 한 80점 목표다. 근데 95점의 거를 자꾸 내가 고민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지난 4개월 동안 이론 강의를 들었을 때 제가 했던 이야기가 이거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편입 언어 논리나 지금 7급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김태동의 언어 논리가 이게 100%다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지만 9급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여기서 한 60%까지만 지식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럼 마찬가지고 여러 문제를 풀어나갔을 때 내가 예를 들어 95점, 90점을 요하는 문제가 자꾸 틀린다.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죠. 어차피 그거 내가 몇 개 더 맞았다. 그리고 또 나중에 또 틀려나간다 하더라도 실제 시험하면 또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75점 확보를 해야 될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떤 일에서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런 거를 지금부터 이제 서서히
지난 1월 달 동안 많은 문제를 풀었지 않습니까? 그거 복습하면서 또 2월 달 새로운 문제 또 풀이 들어갔을 때 병행을 해나가면서 어디가 내가 취약한지 분류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쪽에서 반복 학습이 이루어지면 좋은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걸 아셔야 되고, 또 하나의 이제 긍정적인 거는, 일단 확률이라는 거죠. 선생님의 지난 7년간, 그 YBM에서 합격률이 75%라는 것은 20명 기준으로 하면은 14명이 합격해서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 합격률이 지금 14명이 합격 들어간다면 합격률이 75%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고, 내가 김태훈 선생님 수업을 따라갔었을 때는, 예전에 7년 동안 합격률에, 그러면 지금 매 시간마다 합격은 근접에 들어간다라는 좋은 소식이 들리면은 안정적인 이 그룹에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그 합격 기준점에서 약간 밑에 있다면은, 이번 한 달 동안 또 열심히 해서 보완하고, 3월 달이 되었을 때는 이 그룹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100명을 기준으로 종합반을 듣는 분들은 3명에서 5명만 합격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다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재작년에 그 얼마나 큰 이슈가 있었습니까? 이 대형 학원에 구체적인 학원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엄청난 몇 억의 가진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합격률을 그 지수로 그거를 홍보해가지고 엄청난 가진금을 받았죠. 지금은 이제 그거 때문에 혼이 나서 그런지 몰라도 이 합격률을 뭐 조작해서 이제 발표 못할 겁니다. 엄청난 가진금을 받았기 때문에 중소학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합격률은 오랜 기간 동안 이게 통계적으로 평균적으로 굳혀진 겁니다. 이걸 극복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그걸 아시고 열심히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말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습니까? 네. 됐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예, 좋습니다. 집중하시고요. 그리고 선생님 항상 했던 말이 있었죠. 지금 고민은 각자 무슨 어떤 개인적인 고민이든 다 있습니다. 뭐 어떤 나 자체의 어떤 고민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가족의 어떤 고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또 경제적 고민도 있을 것이고, 그걸 고민 없이 공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런 팩트를 이야기해주는 이유가, 아, 조금 더 확신을 갖고, 다시 한번 더 분위기를 끌어올려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수업 끝나자마자 10시에 선생님 무슨 테스트 시작됩니까? 오늘부터? 영어 단어. 그렇죠. 그거 단어 테스트 하는데 오늘 제가 낮에 2시간 반이 소요되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시험 치면 되는 거지만 그거 시험지 만드는데 내가 이 단어를 어떻게 낼까 그 고민하는데 2시간 반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지금 월요일 하고 수요일 날 수업 마치자마자 10시에 테스트가 들어간다라는 거는 10시 끝나고 나서 그냥 그냥 대충 자자. 그냥 오늘 내 공부 많이 했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주무시기 전까지 선생님이 그렇게 준비한 이 단어 시험을 진짜 열심히 쳐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채점을 정확하게 애가 쌤한테 무조건 보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열정이 보일 때 시험 당일까지 영어는 단어 테스트만 잘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내가 뭐가 부족한 걸 알고 내일 일나서 다시 이어나가고 요 학습만 잘해주면은 영어 점수는 무조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각 직렬별 점수 기준이 다르니까 그런 거를 첫 문제라는 기준이면은 각 영역별로 500번 이상 반복이 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지금 여기 상담받고 들어오는 분들이 그 어느 정도의 머리라면은 충분히 그 극복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또 선생님이 아주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각자 모든 고민도 이런 어떤 자신감 이야기를 듣고 빨리 힘을 내어서 올해는 반드시 합격을 해야 된다. 이 기출 데이터가 자꾸 쌓여지고 쌓여지고 할수록 여러분들이 불리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각 대형 업체들마다 그 데이터에 대한 또 다양한 문제를 또 만들어내기 때문에 지금은 무슨 문제가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기출이 제일 중요한데 이 대형 학원에서는 9급을 준비하는 이 학원에서는 과연 이 수준까지 나올까? 그 고민 때문에 지금
너무 수준 높은 문제를 다 배제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출제 교수님은 어떻게 낼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죠. 거기에 맞추어서 선생님은 기출에 대한 어떤 포괄적 범위까지 다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오늘 수업도 잘 따라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커스 실전하고 합거 다 끝나면요. 여기 굉장히 좋아요, 문제가. 최신 동영 모의고사가. 요거 15회분을 선생님이 오늘 오전까지 다 풀었습니다. 요거도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문제를 요거 4일 동안 다 풀어봤는데, 차 안에서도 풀어보고, 그리고 커피 한잔 하면서도 풀어보고, 하루 종일 문제 풀었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풀면서, 아, 내가 문제집을 잘 선택했구나. 다른 공단계나 메가나 해커스에서 보이지 않는 또 신유형을 문제를, 이 교재에서는 잘 반영하고 있구나. 근데 지금 우리 공단기 문제도 풀고, 메가도 풀고, 해커스도 풀리면은 각 정해진 틀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게 너무 편협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풀어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 여기 각 직렬별 경쟁자들 압도할 수 있는 실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명심하시고요. 자, 그럼 오늘 이제 지난번에 해커스